BBC, 손흥민 패스가 득점할 선수 결정한다. 손흥민 미친 활약에 토트넘 대반전. 손흥민 최고 평점에 멀티 공격 포인트까지. 미쳤다. 해외 반응 외신 소식. 손흥민, 32, 토트넘 호스퍼는 최근 몇 주간 현지 미디어와 팬들에게 혹독한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늘 위기에서 강했던 캡틴이었다. 피치 위에서 완벽한 플레이로 모든 논란을 잠재웠다. 토트넘에서 뛰었던 제이미 오하라까지 끝났다 고 내뱉었던 그 순간 손흥민은 말없이 실력으로 반박했다. 손흥민은 21일 한국 시간 영국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에서 25시즌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브렌트퍼드전에서 2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3에서 1역전승을 이끌었다. 이날 손흥민은 총 7개의 키패스를 성공시켰는데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한 경기 최다 키패스를 기록한 선수로 자리했다. 이 경기에서 손흥민은 패스 마스터로 압도적인 영향력을 보이면서 단순한 득점자가 아닌 플레이메이커 역할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토트넘은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아스널에 연달아 패배하며 연패의 늪에 빠져 있었지만 이번 브렌트퍼드전 승리로 3경기 만에 승점 3점을 획득했다. 리그 10위 도약과 연패 탈출의 핵심 선수는 캡틴 손흥민이었다. 왼쪽 윙어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브렌트퍼드전에서 동료들에게 7번이 기회를 제공했고 그중 2개가 득점으로 연결되었다. 브렌트퍼드전에서 특급 도우미로서의 면모를 과시하며 토트넘 핵심이자 팔방미인 대체 불가능한 선수라는 걸 또 입증했다. 토트넘은 경기 시작 23초 만에 브렌트퍼드의 브라이언 음베모에게 선제골을 허용하며 불안한 출발이었다. 하지만 구단 역대 최고 이적료를 들여 영입한 도미니크 솔랑케의 동점골로 다시 균형을 찾았다. 이후 손흥민이 반짝반짝 빛났다. 후반전 중반, 브렌트퍼드 수비진의 시선을 끌며 오른쪽 측면으로 침투하던 손흥민은 브레넌 존슨에게 완벽한 패스를 내줬다. 존슨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페널티 지역 안쪽까지 볼을 몰고 간 후 오른발 슈팅으로 역전골에 성공했다. 토트넘은 존슨의 골로 역전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리드였다. 이때 손흥민이 경기의 쇠기를 박는 어시스트로 토트넘의 날개를 달았다. 후반 40분,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찔러준 패스를 잡은 손흥민은 페널티 지역 근처에서 메디슨을 향해 정확하게 수비수 다리 사이로 패스를 통과시켰고 메디슨은 브렌트퍼드 골키퍼를 제치고 감각적인 칩슛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손흥민의 결정적인 패스가 승리를 확정지은 순간이었다.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com에 따르면 손흥민은 브렌트퍼드전에서 7개의 키패스를 기록하며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한 경기 최다 키패스 기록을 세웠다. 이는 손흥민이 단순히 득점에만 의존하는 선수가 아님을 더욱 폭넓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었다. 또 브렌트퍼드전에서 추가한 2개의 어시스트로 유럽 커리어 통산 100번째와 101번째 도움을 기록했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통산 63호와 64호 도움으로 토트넘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 도움 단독 2위,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 도움 18위로 올라섰다. 기존 기록은 크리스티안 에릭센과 함께 62도움으로 공동 2위였으나 이번 경기로 단독 2위에 등극했다. 프리미어리그 레전드인 앨런 시어러와 게러스 베리와 함께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 도움 18위에 이름을 올렸다. 독일 분데스리가 시절부터 유럽에서 커리어를 이어왔는데 개인 통산 200골 마이너스 100도움, 213골 마이너스 101도움, 위 대기록을 달성하며 톱클래스 영향력을 입증했다. 최근 일부 팬들은 손흥민에게 날선 반응이었다. 아스널과 북런던 더비에서 패배한 후 인터뷰를 통해 경기를 지배했는데 졌다 라며 세트피스 집중력과 동료들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하지만 인터뷰 이후 몇몇 팬들과 미디어는 손흥민을 향해 역대 최악의 주장이라며 비판을 쏟아냈고 손흥민을 벤치로 내리고 윌손 오도베르를 선발로 써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토트넘에서 뛰었던 제이미 오하라까지 영국 토크스포츠를 통해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끝났다.
공격 지역에서 날카로움이 사라졌다. 위대한 선수였지만 이제 새로운 윙어를 찾아야 한다. 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꽤 코너에 몰렸지만 경기장에서 실력으로 반박했다. 멀티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고 자신의 진가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 토트넘은 손흥민 맹활약에 연패를 끊고 반등에 성공했다. 경기가 끝난 후 손흥민은 인터뷰에서 팀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오늘은 팀원들이 끝까지 싸워준 덕분에 승리할 수 있었다. 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손흥민의 활약은 토트넘 스타 플레이어를 넘어 진정한 리더로 자리하고 있다는 걸 증명했다. 2.24의 프랑스 최고 공격수, 유럽 3위 팀도 주목. 메이슨 그린우드, 잉글랜드는 10월 1일 A야만 23세가 된다. 2021 국제축구 역사 통계연맹 IFFHS 20세 이하 월드 베스트 11 등 특급 유망주였다. 2022년 1월까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잉글랜드 소속으로 129경기 35득점 12도움. 세계 최고 클럽 대항전 무대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본선에서 10경기 2골 3어시스트 및 평균 51.6분 90분당 공격 포인트 0.87로 번뜩이며 가치를 더욱 높였다. 그러나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당시 기준 유럽 클럽 랭킹 10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2년이 경기 외적인 이유로 끝났다. 2023년 9월 헤타페, 스페인 선수가 됐지만 어느덧 604일, 1년 7개월 27일로 늘어난 실전 공백을 극복할 수 있을지 의심을 받았다. 마르세유는 2024년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연봉 455만 유로, 67.40억 원 및 2029년 6월까지 총액 2275만 유로, 337.01억 원 규모의 계약으로 메이슨 그린우드를 영입했다. 메이슨 그린우드는 유럽 클럽 랭킹 38위 마르세유 소속으로 유럽 리그 랭킹 5위 프랑스 데뷔 시즌 5경기 5득점 1도움으로 맹활약하고 있다. 평균 87.8분 및 90분당 공격 포인트 1.23은 체력과 개인 기량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전성기를 맞이했다는 칭찬을 받을 만하다. 영국 토크스포츠가 메이슨 그린우드는 우에파 클럽 3위 바이에른 뮌헨, 독일 14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15위 바르셀로나, 스페인 영입 추진 대상에 포함됐다. 고 보도할 만한 퍼포먼스다. 70개 국가 및 30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통계회사 옵타스포츠에 따르면 단독 전진 횟수 5위, 페널티 박스 단독 진입 5위, 전진 패스 리시브 7위인 것도 주목할 만하다. 3. 리버풀 관심 차단하고자 파격 대우, 재계약 확정적. 공식 발표만 남겨뒀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지오 로마노 기자는 27일 한국 시간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통해 뉴캐슬은 고든과 새 계약을 맺는 데 합의했다며 고든이 계약서에 최종 서명만 하면 재계약은 공식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로마노 기자에 따르면 고든은 이번 재계약을 통해 계약 기간을 2030년 6월까지 연장한다. 지난해 에버턴을 떠나 뉴캐슬 유니폼을 입은 고든은 계약 기간을 준수한다는 가정하에 7년 동안 뉴캐슬 선수로 커리어를 이어갈 전망이다. 고든은 또 뉴캐슬 내 최고 주급자로 올라선다. 스포츠 재정 통계 매체 카폴로지에 따르면 현재 뉴캐슬 최고 주급자는 브루누 기마랑이스 26 브라질로 16만 파운드, 약 2억 8천만 원을 받고 있다. 6만 파운드, 약 1억 원을 받고 있는 고든은 약 3배 가까이 인상하게 되는 셈이다. 뉴캐슬이 고든에게 이같이 파격 대우를 약속하면서 재계약을 체결하는 건 장기 프로젝트의 핵심 일원으로서 오랜 시간 함께하길 원하면서다. 특히 최근 리버풀이 고든에게 적극적인 구애를 보내면서 영입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자 뉴캐슬은 고든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여 새 계약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든은 빠른 스피드와 저돌적인 드리블 돌파가 장점인 측면 공격수다.
측면에서 날카로운 크로스와 뛰어난 연계 플레이로 득점 기회를 만드는 데 능하고 직접 득점을 터뜨릴 수 있는 마무리 능력도 갖췄다. 최근엔 오프 더 볼 움직임까지 발전하면서 정상급 선수로 거듭났다. 지난 2017년 에버턴에서 프로에 데뷔한 고든은 프레스턴 노스엔드 임대 생활 등을 거치면서 잠재력을 터뜨리기 시작했고 지난해 뉴캐슬에 입단했다. 지금까지 뉴캐슬 유니폼을 입고 통산 70경기 동안 14골 11도움을 올렸다. 4. 어리석은 토트넘. 이런 감독을 결승 이틀 전에 잘났다. 시간 아끼고자 훈련장에서 취침. 무리뉴 감독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튀르키의 명문 페네르바체 지휘봉을 잡았다. 개막전부터 에딘 제코의 선제골로 1에서 0 승리를 따냈고 이후로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갈라타사라이에 패하기는 했으나 현재 4승 1무 1패로 리그 2위를 달리고 있다. 6연승 갈라타사라이와 격차가 조금 있으나 어디까지나 시즌 초반이기에 충분히 따라잡을 수도 있다. 영국 더 선은 27일 한국 시간 무리뉴 감독은 페네르바체 훈련장에서 잠을 자면서 힘든 업무 일정의 이유를 밝혔다. 라고 보도하며 무리뉴 감독의 발언을 전했다. 무리뉴 감독은 내가 모든 클럽에서 만든 무리뉴 효과는 우승하는 것이었다. 나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클럽에서 잠을 잔다. 이스탄불은 아름다운 도시지만 난 휴가를 온 것이 아니고 일하러 온 것이다. 클럽의 모든 이들이 이렇게 하고 우리는 좋은 근무 환경을 갖고 있다. 이게 내 철학이다. 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난 내가 갔던 모든 클럽에서 우승을 했지만 토트넘에서는 우승하지 못했다. 잉글랜드 풋볼리그컵, EFL컵 결승전 이틀 전에 클럽을 떠났다. 라며 과거를 회상하기도 했다. 무리뉴 감독의 프로의식이 돋보이는 발언이었다. 페네르바체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우승하기 위해 잠도 훈련장에서 자며 시간을 아끼고 있었다. 그 결과 페네르바체는 리그 2위를 달리고 있고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유로파리그, UEL, 리그 페이즈 1라운드에서도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런데 무리뉴 감독이 언급한 대로 토트넘은 무리뉴 감독을 EFL컵 결승전 이틀 전에 경질했다. 때는 2020에서 21시즌 EFL컵 결승전. 토트넘은 4강에서 브렌트포드를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 상대는 맨체스터 시티였다. 토트넘이 2007에서 8시즌 EFL컵 우승 이후 13년 만에 우승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토트넘은 자충수를 뒀다. 결승전을 이틀 앞두고 결승까지 팀을 올려놓은 무리뉴 감독을 경질했다. 효과가 좋을 리 없었다. 뒤숭숭한 팀 분위기를 라이언 메이슨 감독 대행이 바로잡기 쉽지 않았고 토트넘은 맨시티에 0에서 1로 패배하여 아쉬움을 삼켰다.